그래서 우리 그 키보드의 키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기 우리 홈하고 엔드를 아직 설명 안 했죠. 네, 홈은 커서 맨 앞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줄에서 맨 앞으로 이동하고, 엔드는 커서 맨 뒤로 이동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서, 커서가 이렇게 지금 영어교실 수강생 모집 집자 바로 뒤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홈키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이 되죠. 다시 엔드 키를 눌러주면 커서가 맨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커서가 있을 경우에 홈 키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엔드 키를 눌러서 맨 뒤로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홈 키하고 엔드 키 그 옆에는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이 있는데,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는 페이지 다운이 있고, 페이지를 위로 올리는 페이지 업 키가 있습니다. 자, 요 키. 페이지 업, 위로 올라가는 거죠. 페이지 위로 올리는 거고, 페이지 다운은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주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출력을 하는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을 복사해주는 그 스크린샷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을 작동을 시킬 때 잠깐 그걸 멈추게 하거나 이제 중단하는 그런 키도 있습니다. 퍼즈나 브레이크, 중단. 그리고 여기 넘버러기 불이 꺼져 있는 경우에 여기 위에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화살표 말고도 홈키와 엔드키,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키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인서트 키와 딜리트 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여기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인서트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가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딜리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키보드의 그 기능들을 이렇게 다 익혀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영어를 한번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 15명 내외 여기에다 커서를 놓고서 한 번에 이만큼 띄워서 사용하는 거는 탭 키를 이용해야 되죠. 탭 키를 눌러가지고 한 번, 두 번 눌렀더니 이렇게 띄워지긴 했지만 여기 안 보였던 탭이 있었는지 밑에 줄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 당겨져 오는 거는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ABC 알파벳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한영 키를 눌러가지고 한영 키를 눌러서 지금 영어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영 키를 눌러주면 이제 한글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한영 키를 눌러서 지금 영어 상태입니다. A라고 쓰고 B, C 이렇게 하면 소문자가 입력이 되는 상황인데 쉬프트를 누르면서 A, B, C를 쓰면은 대문자가 입력이 되는 거죠. 또는 캡슬록 키를 눌러가지고 캡슬록 키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캡슬록 키를 눌러서 여기 이쪽에 불을 켜겠습니다. 캡슬록 키 눌러보세요. 자, 캡슬록 키를 눌러가지고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냥 글자를 치면 영어가 대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 칸 띄고 다시 한영 키를 누른 다음에 이곳에다가 알파벳 이렇게 입력을 했고 밑으로 또 아래쪽 편에 글씨는 없지만 탭키가 있어서 문단부 탭키가 있어가지고 아랫줄로 이렇게 더 많이 띄어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딜리트 키로 당겨 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커서를 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도 지금 문단부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조판부호, 조판부호, 문단부호, 이거 문단부호 이렇게 체크하시면 엔터를 쳤을 때 나오는 기호들이고 조판부호를 눌러주면 스페이스바나 탭키 그거 준 거만큼 다 나옵니다. 자, 커서는 여기다 놓고 자, 탭키를 한 번, 두 번. 자, 이번엔 캡슐록 키를 눌러가지고 불을 끄겠습니다. 캡슐록 키를 눌러서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저기 여기 캡슐록 여기가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불이 꺼지게 된 상태에서 글자를 치면 자 영어로 바꿔서 그러면 불이 꺼지는 상태에서 치면 영어가 소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Shift 키를 누르면서 한번 쳐보세요. Shift를 누르면서 치면 영어가 대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영키 눌러서 알파벳. 자, 이제 여기 10명 이상 거기 뒤에다 커서를 놓고요. 탭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캡슐록 키는 불을 꺼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소문자인 상태에서 글자를 치는데 첫 글자만 대문자니까 첫 글자를 입력할 때만 그때만 Shift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를 소문자로 치다가 대문자가 필요할 경우에 Shift를 누르면서 치시면 대문자가 나오고 그냥 치면 소문자가 나오는 거죠. 여기 탭키와 문단부 화면에 안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이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지금 보기에서 표시 숨기기 부분에서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문단부, 조판부 요거 체크를 다 두 개 풀어주시면 되죠. 문단부만 체크를 해제해도 조판부도 같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호들 사라지게 했습니다. 자, 영어를 대문자, 그다음에 소문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보통 캡슐록 키를 꺼놓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을 하다가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Shift를 누르면서 영어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작성한 요 내용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고 저장한 걸 또 불러오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작성하신 문서를 저장을 할 경우에는 왼쪽 윗부분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파일이라고 가로에서 F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 파일을 눌러가지고 5번째 줄에 보면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 저장하기를 눌러주면 자, 저장창이 뜨는데 왼쪽에 라이브러리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문서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 문서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 문서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죠. 아래쪽에 파일 이름은 영어 교실 수강생 모집으로 했는데 우리는 영어 수강생 모집으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옆에 여기 교실 글자 요거를 영어 글자 바로 앞쪽에 커서를 여기다 놓고 그런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영어 바로 뒤에다 커서를 놓고 딜리트 키로 글자를 당기면서 지워주면 되죠. 영어 수강생 모집. 자, 여기 수강생 뒤에다 놓고 또 딜리트 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문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 창을 이제 닫을 건데 닫기 전에 한번 저 윗부분을 올라가 보시면 여기 영어 수강생 모집으로 저장이 잘 됐죠. 이 뒷부분에 .hwp라는 거는 한글 2010의 확장자입니다. 한글 2010뿐만 아니라 뭐 한글 2018도 있고 한글 오피스에서 저장한 한글 파일은 무조건 HWP로 끝납니다. 그래서 문서라는 그 폴더 안에 이 영어 수강생 모집 파일이 저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로 올라가시면 자, 창을 닫을 수 있는 닫기 버튼이 2개가 보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는 한글 창을 아예 닫는 거고 밑에 쬐끄맣게 X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신 이 한글 이 영어 수강생 모집이라는 이 문서를 닫을 때 쓰는 겁니다. 창을 아예 끄고 싶으면 위에 X를 누르시면 되고 그냥 지금 이 보고 계신 문서만 닫고 새롭게 불러오던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던지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요 밑에 있는 요 작은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요 아래쪽 편에 있는 작은 X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닫아지고 자, 우리는 다시 새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불러오기를 해볼 텐데 불러오기는 여기 파일을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 위에서 4번째 줄에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장한 영어 수강생 모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저장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보고 있는 요 창을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작은 X를 눌러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요 창을 문서를 닫기를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창은 종료하지 않고 이 보고 계신 문서만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새롭게 글자를 써볼 건데 탭키도 이용해야 되고 영어 대소문자도 가려서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키보드에 느낌 표시도 있는데 그 느낌 표시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글자 띄어쓰기 할 때 스페이스바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느낌표 나오게 할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숫자 1번을 쳐주시면 느낌표가 나오죠. 엔터를 치면 다음 줄 앞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 패자 쓸 때 피읍하고 나서 요 여이잖아요. 이것도 쉬프트를 누르면서 치셔야 되는 거죠. 키보드에 요거는 자, 우리 쉬프트 요거를 누르면서 같이 치셔야지만 요 위에 써져 있는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폐렴구균 예자도 마찬가지. 예방접종의 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 표시도 쉬프트를 누르면서 치셔야 되는 거죠. 물결 모양도 키보드에 있습니다. 숫자 1번 할 때 쉬프트 1번 누르면 느낌표 나오잖아요. 저 물결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 있죠. 자, 어디 있나요? 여기가 바로 느낌 표시가 있고 요거는 물결입니다. 자, 뭘 누르면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로 물결 요거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두 번 띄겠습니다. 엔터. 엔터 키는 줄 바꾸기 할 때 쓰는 키죠. 자, 여기 엔터 줄 바꾸기. 두 번 눌러가지고 두 줄을 띄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글씨를 쓰고. 자, 여기서 한 번에 여러 칸을 이동하는 게 있었죠. 한 번에 여러 칸을 이동하는 키의 이름은 바로 탭입니다. TAB. 이 탭 키를 이용해서 여러 칸을 이동을 해야 되죠. 한 번 눌렀더니 이만큼 떨어졌는데 탭 키를 또 한 번 누르면 이만큼 띄어지죠. 자, 여기에서 글씨를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서 아래쪽의 내용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종 백신 이렇게 입력하고 탭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주면 자, 많이씩 이렇게 띄어지죠. 그리고 윗글자에 맞춰서 첫 글자가 잘 입력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의 내용을 입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입력을 해보세요. 자, 저 괄호 모양 어디 있습니까? 여기 키보드에. 여기 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모두 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대문자, 소문자 입력해야 됩니다. 대문자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영어를 치시면 되는 거죠. 자, 글자를 쳐보시고 제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탭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격 이만큼 띄워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봤고, 첫 번째 줄에 건강의 시작, 거기 앞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건강 글자, 건강 글자는 그냥 놔두고, 건강 뒤에다가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백세를 써보겠습니다. 건강 뒤에 커서를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워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100 그리고 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린이라고 입력이 돼 있는데 여기 어린이 대신에 어르신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인서트 키를 수정 상태로 돌려서 한번 써보죠. 그럼 어자 바로 뒤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놓고 여기 아래쪽 편이 삽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수정으로 바꿔서 인서트를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곧바로 르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여기가 수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자, 만 12세 이하인데 여기를 65세로 고치겠습니다. 12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다가 6, 5 입력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입력 상태에 수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놨고 수정을 다 한 다음에는 여기 수정을 다시 삽입으로 바꿔 놓으셔야지 나중에 작업이 편해집니다. 마우스로 여기 수정을 눌러가지고 삽입으로 바꿔 놓으시고 아니면 인서트를 눌러서 삽입으로 바꿔 놓으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려면 파일을 눌러서 저장하기로 들어가지 않고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 서식도구 상자들 있는 곳에 파일을 저장하는 요 디스켓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저장할 때 쓰는 그림 아이콘입니다. 저장할 때. 자, 요즘은 이제 USB 모양이 요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USB 모양이라면 예전에 이 모양은 디스켓이라고요. 요렇게 생겨서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요렇게. 그 사이즈가 3.5인치가 있고 또 5.25인치가 있는데 3.5인치가 또 좀 작은 건데 아무튼 요 디스켓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장 장치였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 저장 요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100세의 시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강 뒤에 공백 뒤에다 커서를 놓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자, 창의 맨 윗부분으로 가보면 100세 시작으로 이름이 저장이 됐고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윗부분에 자, 창을 닫지 않고 문서만 닫을 때 쓰는 요 작은 X를 눌러가지고 문서를 닫아주고 그런 다음에 오늘 만들어준 100세의 시작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수강생 모집 2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자, 불러오기를 할 때는 파일을 눌러가지고 여기 불러오기 이거를 해도 되지만 여기 윗부분에 저장하기 옆에 노란색 폴더가 열려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파일을 열 때, 불러오기 할 때 사용되는 아이콘 모양입니다. 자, 요거는 저장할 때 쓰는 거였죠.
근데 그 앞쪽에 그 노랗게 생긴 그걸 폴더 모양인데 폴더가 반쯤 이렇게 열려져 있는 모양. 이거 열기할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새롭게 어떤 이제 새 문서를 나오게 해가지고 새롭게 문서를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새 문서. 여기 프린터 모양처럼 생긴 거 요거는 뭘까요? 요건 당연히 프린터로 곧바로 인쇄를 해주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쇄하기 전에 화면을 윤곽을 미리 보는 겁니다. 인쇄 전에. 그래서 여백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 잘 맞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표가 또는 그림이 화면의 가운데쯤에 잘 위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미리 보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열기를 노란색 아이콘 요거 열기를 눌러주면 자 이곳에 백세 시작 열기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여기 열기 블록의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영어 수강생 모집 눌러서 열기를 눌러주면 처음에 작성했던 영어 교실 수강생 모집이 나옵니다. 자 지금 윗부분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보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기에 가면은 창 배열이 있는데 그 창 배열에 가서 가로로 배열해주면 이 창이 이렇게 두 개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창 배열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세로로 배열해주면 자 요렇게 쭉윤곽을 사라지게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쭉윤곽을 사라지게 자 이렇게 놓으면 왼쪽의 내용을 보면서 오른쪽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창 배열입니다. 겹치게 배열하면 요렇게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왔다 갔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이제 활성창이 돼가지고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크게 보고 싶은 창에다 놓고 오른쪽 윗부분에 여기 최대화 버튼 요거를 누르던지 아니면 여기 위에 제목줄 요 제목줄 여기에다 마우스를 대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던지 그러면 창이 최대화가 되죠. 자, 우리 쪼균각을 없앴기 때문에 여백이 안 보입니다. 쪼균각을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에 여백이 보이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바퀴를 굴려주면 자, 화면이 작게 되면서 이제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거죠. 안 보이는 부분 다 보일 수 있게 화면을 맞춰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기 메뉴에서 이제 쪼균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자, 맨 윗부분에 제목 백세의 시작 이렇게 돼 있고 마우스를 아래쪽에 자, 밑에 이렇게 한글 아이콘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 보세요. 그러면 창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백세 시작은 놔두고 영어 수강생 모집은 X를 눌러주고 백세 시작에다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뜨는 거죠. 자 밑에 제가 이 화면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자판 한글 두 벌씩 자판이고 모두 106개 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예전에는 101개도 있었고 103개도 있었는데 윈도우 모양의 아이콘 요게 또 추가도 되고 오른쪽 버튼에 그 속성 기능도 추가돼서 106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ESC부터 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엔터까지 이렇게 해서 106개 키.
그런데 이 아래쪽 편에 있는 거는 이제 키보드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자 키가 지금 여기는 왼쪽에 이렇게 있지만 어떤 키보드는 오른쪽 끝에 한자 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컨트롤과 알트가 여기는 이렇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지만 왼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그 FN이라고 펑션 키 같은 기능 키 그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키도 종류가 있다는 거. 자, F1번부터 F12번까지 있는 것들은 기능 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한글에서 F1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F1번을 눌러주면 이렇게 도움말 창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찾으러 들어갈 때 F1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F1번을 눌러서 자, 내가 뭐 입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입력 부분에서 글상자가 궁금해서 글상자를 눌러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왼쪽에 한자 입력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한자 입력 부분을 눌러주면 자, 한자 입력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한자로 바꾸기 이거 눌러보면 자, 국가를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거나 F9번을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도움말을 알려주는 F1번 그 기능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F1번은 도움말 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F2번 키는 뭘까요? F2번 키. 제가 커서는 여기다 놓겠습니다. 어르신 여기다 놓겠습니다. F2번 키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저 위에 보면 찾기라는 게 떠서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F2번이 그러니까 뭐냐면 찾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커서는 여기 어르신 앞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65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면 자 65를 찾아주죠. 그러니까 F2는 찾기입니다. 찾기. F3은 뭔지 보세요. 자, 어르신 거기 앞에 커서를 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F3번을 눌러주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오른쪽 화살표를 제가 한번 누르면 블록이 잡힙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계속 눌러주면 원하는 부분을 블록 잡을 수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취소. 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키보드로 블록을 잡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했던 키입니다. 지금은 많이 쓸까요? 지금은 별로 사용 안 하는 키죠. 자, 이거는 블록을 설정을 하고 싶을 때 F3을 누르고 나서 이제 방향키로 블록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접종에다가 커서를 놨습니다. 접종 앞에다가 F4번을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2번 한 다음에 아래 방향키를 눌러주면 블록이 어떻게 잡히나요? 어떤 단어, 구역 단위로 블록이 잡히죠. 그러니까 F3번과 다르게 F4번은 구역 단위로 블록 설정을 해주는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F5번은 표 안에서 블록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커서 여기다 놓고 제가 입력에 표를 만들겠습니다. 5줄 5칸. 커서를 여기다 놓고 F5번을 눌러주면 이렇게 블록이 잡히죠.
옆으로 이동해 보면 블록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거 테두리 눌러서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F5번은 표 안에서 블록을 설정해 주는 것. 자, 그 다음에 F6번은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아무데나 커서를 놓고 F6번을 눌러주면 스타일이 나와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스타일을 설정을 해놔가지고 블록 잡아서 그 스타일대로 바꿔주는 거죠. 자, 미리 되어 있는 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장 요거를 제가 지금 블록을 잡았고 저 위에 여기 그 윗부분에 바탕글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글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타일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스타일. 자, 이 함초름 바탕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글자 예쁘게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글꼴이고 스타일 기능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여기 어떤 걸 해볼까요? 머릿말 여기. 그러면 이 글자체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여기 눌러서 바탕글 요렇게. 자, 폐렴구균과 어르신 챙기세요. 여기 블록 잡아서 스타일로 가가지고 본문 개요 1, 개요 2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거를 추가하고 싶을 때 F6번을 해가지고 더하기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F6번 스타일. 자, F7번은 뭐냐면 편집 용지. F7번을 눌러주면 용지를 A4가 아닌 다른 용지로 바꿀 수도 있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설정해 볼까요? 자, 종이를 줄여보면 종이가 가로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F7번을 눌러서 다시 요걸 용지 방향을 세로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자, 용지가 세로로 됐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F7번 눌렀을 때 여기 여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여백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만큼이 30mm인데 30mm면 3cm죠. 30mm인데 요거를 내가 조금 더 줄이고 싶다. 한 10. 그 다음 설정을 해주면 자, 여기 이렇게 10mm, 1cm만큼만 띄어지는 게 되는 거죠. F7 해가지고 자, 왼쪽 여백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30 설정. 자, 이만큼 띄어졌습니다. F7번 그러니까 용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용지를 A4를 하겠냐 A3를 하겠냐. 자, A4보다 A3가 용지 크기가 더 큽니다. 숫자가 작은 게 용지가 더 커요. 그리고 똑같은 숫자일 경우에는 A 용지에 비해서 B 용지가 더 큽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편집 용지 뒤에서 또 엔터를 치고 F8번. 요 F8번은 글자 틀린 거 있는 거 틀린 게 있는지 검사해주는 맞춤법 검사. 또 F9번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한자 입력. 그리고 F10번은 그 메뉴를 선택할 때 쓰는 거. 그리고 F12번 같은 경우는 사전 나오게 할 때 쓰는 거고. 요 정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능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키보드의 기능키에 대한 설명을 알아봤습니다. 도움말이 없고 찾기, 블록 구역 설정하는 거고 표 안에서 블록 잡는 거, 그 다음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 용지를 가로로 세로로 또는 여백을 바꾸고 또 맞춤법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한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 키보드 작동 안 되게 된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컴 사전. 그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편집 용지부터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들 요거하고 그다음에 표안에서 블록 잡는 거, 도움말 이런 기능들 기능키를 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여러 가지 삽입과 수정하는 인서트 키 그리고 한용 그다음에 넘버럭은 뭐였죠? 넘버럭 같은 경우는 어 한번 눌러서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경우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눌러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숫자를 입력 못하고 방향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래서 그 넘버럭은 항상 불이 켜져 있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중에 요 넘버럭 부분만 항상 불을 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키보드의 키들을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엔터라든지 스페이스바, 탭키, 그리고 화면 구성을 도구 상자 나오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거, 또 창을 어떻게 배열하는지 네, 이런 기능들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그 서식 탭을 이용해서 글자 모양을 변경을 하는 그런 기능들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